두둥. 안녕하세요. 방송국 노예들의 와플릭스입니다. 오늘 10화는 저희가 블랙미러가 5가 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지금 아주 오래전에. 너무 소름 돋게 또 늦어버렸지만 뭐 어쨌든 영화관에 걸려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7월인데요. 5가 나왔으니까 블랙미러가 많이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한번 볼까 하는데 시즌도 많고 뭐 에피소드도 많으니까 이거를 뭐 1편부터 다 봐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뭐 보통은 1편 시즌 1의 1편부터 굳이 뭐 안 봐도 되고 뭐 어차피 이어지는 게 아니라 개별 에피소드가 그 내용을 담고 있으니 뭐 흥미로워 보이는 것부터 뭐 시작해보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물론 저는 시즌 1의 1편부터 보는 걸 제일 추천하긴 해요. 왜냐면 약간 그 관통하는 그 기술이나 이런 그게 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보시는 게 사실은 좀 쭉 이해하기는 좀 쉽다. 그래서 추천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번 저희 와플릭스는 보려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최애 에피소드를 영업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 가장 블랙미러 최애를 영업하면 좋겠는데 굉장히 오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죠. 아니 저는 죄송해요. 저 잘못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블랙미러를 안 봤는데 이 본 분들이 저에게 영업한 그러니까 너무나 제 중심으로 생각을 했던 거지. 칠범은 오늘 뭐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한번 들어보죠? 이런 느낌으로 왔는데 그거는 어떤 청취자들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적극적인 경청의 자세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 블랙미러를 보지 않은 청취자들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가가지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잘 오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역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승칠이 씨는 그러면 네. 블랙미러 뭐 전 시즌 다 봤어요? 아니면은 저는 3시즌까지 다 봤고 4시즌과 5시즌은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블랙미러 보게 된 거예요? 처음에. 그냥 넷플릭스 가입하고 얼마 안 돼서 뭘 볼까 이렇게 돌리다가 그냥 뭐 재밌을 것 같아서 일단 시즌 1의 1 에피소드를 봤는데 대충격을 받았죠. 정말 나는 뭐지? 공주와 돼지인가 봐요. 맞아요. 근데 그때 받은 충격이 그 이후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컸어. 맞아. 근데 크긴 컸어. 정말 너무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미쳤다. 이런 드라마가 있어? 그 충격의 그 뭐지? 카테고리가 뭐죠? 뭐 때문에 충격받은 거예요? 영국이잖아요. 네. 그 왕실 있잖아요. 공주? 여왕 아니에요. 공주다. 공주가 공주야. 납치가 돼요. 납치가 되는데 이 납치범이 이제 영국 정부에다 요구를 할 거잖아요. 네. 공주를 이제 풀기 위한 어떤 것들 총리한테 말도 안 되는 무언가를 시켜요. 예를 들면 돼지랑 수건하기, 이런 걸 생중계하기 사람들 앞에서. 그런 걸 안 하면 공주는 죽는 거야. 그런 조건을 거는 거예요. 난리 났다. 그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영국에서는 왕실이 되게 사랑받는 존재잖아요. 당연히 사람들은 공주를 살리기 위해서 막 이런 갑론을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총리는 어떻게 무슨 선택을 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긴장감 있게 계속 이렇게 막 되게 쪼으면서 막 나와요. 재밌네. 말만 들어도 재밌죠. 재밌네. 일단 일단 좋아하는 영국 배경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잖아. 그 왕실 그리고 그 왕궁과 개꿀잼. 막 다리 막 그 어머머. 앞에 어떤 그런 런던 브리지. 근데 약간 칠범이가 생각하는 그 어떤 낭만적인 도시 런던을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저는 셜록 좋아하거든요. 셜록 그러면은 보다 더 어둡고 셜록은 그냥 그 위트가 없나요? 재밌잖아요. 그래도 네.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되게 좀 위트도 있고 흥미롭고 캐릭터 자체가 좀 사랑스러운 느낌도 있잖아요. 근데 뭐 요거는 편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두운 건 진짜 어둡고 사실 1편 같은 경우에도 엄청 어둡죠. 그게 뭐 위트가 있을 수가 없는 맞아. 거야. 위트 1도 없어 진짜. 진짜 시즌 1의 1 에피소드는 진짜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어머머. 난 그 보고 너무 반해버렸어요. 왜냐면 이렇게까지 과감하게 아이템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콘텐츠 만들 때 어느 정도 선을 지키잖아요. 맞아. 어느 정도 약간 내 안에 넘어갔어? 어떤
윤리적 뭐랄까, 어떤 선? 윤리와 보통 사람의 상식을 아주 많이 넘어서는 거는 사실 별로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너무 과감하게 밀어붙여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바로 다음날 출근해서 와 씨, 블랙미러 미쳤다. 무조건 봐야 된다. 이러면서 엄청 홍보했던 기억이 나요. 이거 들으면 이제 여기까지 들어도 다 보고 싶어 하겠다. 안 본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 않을까요? 너무 충격적인데. 오히려 이 수간 때문에 근데 보기 싫은데요? 아 근데 그게 주는 실범이 그럴 수 아니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블랙미러가 되게 좋은 게 충분히 올 수 있는 약간 미래 그리고 과학 기술 뭐 가까이 있는 소셜 미디어 뭐 이런 것들을 되게 활용해서 진짜 인간한테 공포감을 되게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너무 좋아서 블랙미러를 쭉 그냥 보게 됐거든요. 충분히 예상 가능한 미래.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는 맞아.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하는 게 그런 게 많죠. 너무 좋았죠. 맞아. 그래서 자 이렇게 한 편 또 한 번 찔봄을 위해서 최비 빨리 얘기해 주시죠. 세우 씨부터 저부터요? 한번 영업을 아. 해보실까요? 저도 블랙미러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팬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저도 막 띄엄띄엄 보고 이래서 사실 이번 타이틀을 위해서 더 열심히 보게 됐는데 사실 7본과 다를 바 없었어요. 저는 그 시즌 1의 1과 2, 그러니까 공주와 돼지랑 핫샷 그거를 보고 굉장히 오래 쉬었거든요. 핫샷은 뭔데? 그것도 충격적인가요? 충격적인 건 아니고 되게 좀 찝찝하게 끝나는 결말이에요. 시즌 5가 나왔다고 해서 아예 5부터 시작을 해버렸어요. 그 중에서도 그나마 나는 마일리 사이러스라는 얼굴이 제일 친숙하니 그거부터 봤어요. 근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계속 하나씩 봐지더라고요. 그 시즌 5에 스미더린이라는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스미더린은 딱 너무 미래도 아니고 적당히 현실과도 연결해서 볼 수 있고 굉장히 또 슬픈 내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분이 더럽지 않아요 일단. 그리고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해. 너무너무 잘해서 뭐 멈출 시간도 없이 그냥 호로록 하나 보면 끝이 나는 그런 수준인데 배우가 앤드류 스콧이라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몰랐는데 막 셜록 시리즈에서도 되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배우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배우가 그 앤드류 스콧. 알아요? 네. 모리아티로 나왔던. 맞아요. 배우가 약간 예민한 심리 상태를 가진 채로 등장을 하거든요. 뭔가 과거가 있는 사람이고 약간 우버 같은 콜택시를 이제 운영을 하는 사람으로 나와서 뭔가 특정한 사람을 태우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해요. 근데 막 못 태워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맞는 사람을 태운 것 같아. 그 납치를 해. 그 납치를 하고 갑자기 이야기가 급전개가 확 되는데 그때도 그 배우가 극중에선 크리스라는 이제 이름으로 나오는데 막 되게 그 예민한 심리가 곳곳에 팍팍 좀 터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너무 연기를 잘해서 내가 이걸 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를 못할 정도로 그 사람이 확 빠져들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예민해졌는지는 잘 안 나와. 나는 그게 왜 이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를 너무 궁금해서 보는데 그 극 중에서 알 수 있는 단서는 그 스미더린이라는 거는 SNS 회사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 스미더린이라는 SNS 서비스에서 그 정보를 얻는 걸로 나오는데 납치한 크리스를 이렇게 범인으로 일단 용의자로 설정을 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지 이제 추적을 해야 되는데 단서가 SNS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네티즌 수사대가 거의 약간 이렇게 그런 하는 느낌이죠. 거구나. 그리고 스미더린의 직원들도 되게 열심히 하고 근데 그 사람이 몇 년째 글을 안 올린 거야. 그래서 정보가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동시에 이 사람이 그래서 스미더린의 회장하고 자꾸 통화를 해달라고 해요. 그냥 통화만 시켜주면 돼. 일단 통화만 시켜줘. 계속 이래요. 당연히 되게 안 하려고 하고 우리 회장님은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그 용의자를 잡으려고 하는 건데 뭔가 계속 캐려고 해도 이 사람이 웹에 남긴 단서가 거의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진전이 안 되는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공권력이 어떤 한심한 모습을 보여주나가 있어요. 1차적으로. 그 크리스를 잡기 위해서
경찰도 오고 막 FBI도 막 오고 무슨 테러 협상 전문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사람도 와. 엄청 뭐가 많이 막 언론에서도 뭐 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전혀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약간 바보 같은 것 같기도 한데. 결국 다가가는 사람 누구죠 그럼? 스미더린 스미더린 이용자들인가요? 봐야 하는. 그것이 아이쿠. 스폰가 보네. 아이쿠. 그 SNS에 올라와 있는 나의 정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고 저도 SNS를 되게 활발히 하는 편은 아니라서 SNS에서 나는 뭔가 사실 이 크리스라는 사람이 엄청난 그렇게 불안한 심리를 갖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거는 웹상에선 전혀 드러나지 않고 그냥 사진 하나 요 정도 웃고 있는 사진 하나 이 정도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뭘까라는 이제 생각을 되게 길게 하게 되는 건데 그 약간 서치 같은 거예요 영화? 서치 같은 느낌도 좀 나와요. 이야기 진행할 때. 그래서 되게 급박하게 나오기는 하고 마지막에 너무 말하고 싶다. 안 돼.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냥 배우만 얼굴 일단 보자 이렇게 해서 재생을 해도 끝까지 볼 수 있고 끝까지 보면은 좀 더 남는 뭔가도 있어요. 이게 말이 딱 떨어지는 결말이라고 했지만 주인공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그런 열린 결말 같은 게 있어서 이 정도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그러면 이 맨 처음에 시즌 1의 1을 보지 않고 이걸로 바로 상관없어요? 시작해도 전혀 없어요. 옴니버스야 그냥. 아주 괜찮네. 달라. 그 여기 딱 붙여가지고 하는 응. 가상 세계로 빠지는 그 응. VR 같은 기기가 응. 있어요. 근데 그건 블랙미러 전 시즌에 약간 걸쳐서 맞아. 나오는 도구예요. 그냥 아. 연결되진 않고 네. 그냥 뭐 갑자기 붙이고 이렇게 되면은 가상 세계 VR 하고 있구나. 요 정도 인식만 있으면 되고 나와요? 이거 VR? 거긴 안 안 나와요. 나와요? 그냥 SNS만 나오고 그 SNS 소재가 있는 게 그거 시즌 3의 추락. 추락도 봤는데 추락은 그냥 전 되게 재밌게 보긴 했지만 추락은 약간 진짜 근미래에 약간 있을 것 그쵸. 같다는 생각이 좀 재밌게 들었었어요. 봤었어요. 추락. 이제는 뭐 면접을 하나 본다거나 아니면 소개팅이라도 하나 하려고 해도 다 뒤지는데. 그쵸. SNS부터 검색을 해보는 게 아주 필수 과정이 맞아. 됐는데 알죠? 미국 비자 얻을 때도 맞아. SNS 아, 써야 맞아. 되잖아요. 이제. 맞아. 맞아. 근데 만약에 내가 아무런 그냥 의미 없이 뭐 하나 잘못 예를 들어서 올렸다면 나 미국 가서 안 돌아올 거야 막 이랬는데 살고 싶다 흐흐 입국 뭐 이렇게 했다. 거부. 불법 체류자가 맞아. 될 가능성이 맞아, 있다. 그거 하지 말라고 요즘 떴던데 음. 그렇게 올리지 말라고. 또 그런 생각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접 볼 때 또 생각하면 이게 되게 실제적인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맞아. 또는 인터넷에 있는 그런 가상 자아가 만약에 사람 하나 뽑았는데 내가 생각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런 데서 오는 공포감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웬만하면은 웹에다가 제 신상 같은 건 전혀 안 올리려고 되게 일부러 좀 노력을 하는 편인데 페이스북 삭제할까? 난 거기에 정보 너무 많은데. 맞아 좀 큰일이네. 그런 거 있긴 해. 나도 신상 해픈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신상이 지금 너무 공개돼가지고. 전 세윤님한테 궁금한 것이 네. 그러면 지금 이 에피소드에서 특히 이 에피소드를 뽑은 이유를 네. 하나만 뽑아주신다면 긴장감 뭔가요? 넘쳐요. 되게 스릴 넘쳐요. 그 스미더린의 회장을 만날까 그러니까 통화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도 되게 흥미진진. 아니 근데 그 회장을 왜 만나야 되는데? 그냥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나는 이렇기 때문에 회장과 통화해야 돼가 아니라 그냥 일단 회장 바꿔주기만 하면 돼. 통화 한 통만 하자. 약간 거의 이런 수준이야.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그 자신은 너무나 불안정한 심리 상태야. 그래서 난 처음에 회장이랑 아는 사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는데 그건 확인하면은 뭐 지워야 될 되고 게 있나? 그런 건 이제 그런 궁금함을 계속 이제 보면서 찾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이제 단서를 이제 보여주는 단서를 하나씩 이렇게 보는 거지. 그리고 그냥 배우가 제 취향대로 생겼기 때문에 모리아티가요? 네. 모리아티가. 저 셜록을 좋아해가지고. 나도 썸네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모리아티가? 모리아티가. 와 모리아티가. 너무 대단한 콜라보레이션인가? 맞아. 근데 제가 그 그러면서. 셜록 시리즈를 하나도 안 봐가지고 아. 거기서는 완전
사페로 나온다면서요? 거의 네. 뭐 그 수준이죠. 뭐. 근데 그 아마 정도로. 그 비슷한 그런 게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내가 연기도 스미더린도 너무 약간 잘해서. 너무 잘해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칠보미가 좀 잘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근데 어차피 저는 뭐 볼 거라서 사실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전 재생이고 그냥 뭐 평소에 SNS 서비스에 대해서 어떠한 조금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있거나 그런 폐해나 아니면 좋은 점이나 이런 거에서 아무튼 감흥이 있으신 분들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거랑 같이 해서 시즌 3의 추락이라는 에피소드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또 분위기 완전 다르거든요. 아 그리고 그 SNS 하면은 시즌 그 3에 그 미움받는 사람들 그 기억나세요? 전 그건 안 그- 봤어요. 그거 그 거기서도 그 해시태그로 트위터에 약간 어떤 식으로 저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한 명씩 죽는 거예요. 거. 근데 그 약간 연쇄살인처럼 트위터에서 비난받는 사람들이 연속적으로 죽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죽는지도 잘 모르고 뭐 누가 죽이는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왜 죽지 뭐 사망 원인 같은 걸 찾아가 보면 그게 과학기술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 트위터에서 그 이제 해시태그 death2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는 거예요. 데스노트잖아.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우와, 싶은 재밌겠다. 사람, 그러니까 우와.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에게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그러니까 데스투 뭐 누구 이런 식으로 달면은 이제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실제로 죽는 거예요. 그럼 과연 누가 죽인 것인가, 어떻게 죽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엔 안 드러나고 뒤로 가면서 드러나는 건데 살인 기술 그리고 이 전체적인 어떤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트위터의 어떤 SNS의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이 되게 좀 흥미로워요. 그래서 이것도 그 방금 세우 씨가 추천한 거랑 그 추락이랑 같이 이제 재밌네. 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이 편도 되게 재밌던 걸로 기억에 남아 있어요. 봐야겠다. 그럼 그 세 개 보는 걸 재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패키지로 저는. 한번 보시죠. 괜찮네. 영어 완전 못한 것 같은데. 꽁치리 씨는 재생을 하실 건가요? 찜을 하실 건가요? 저는 받을 건가요?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면 약간 시즌 3까지 다 보고 나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약간 이제는 좀 내용이 반복된다? 그 생각이 맞아, 들었어요. 맞아. 그리고 약간 이게 약간 디스토피아 혹은 유토피아 그러니까 그 미래 가까우든 조금 멀든 어떤 과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공상과학 드라마들인데 거기서 다뤄지는 소재들이 뭐랄까 좀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되게 많이 나오는 소재 중에 하나가 SNS였어요. 그래서 사실 저한테 이 이야기는 이 에피소드는 아이템 자체로는 별로 흥미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방금 이제 그 상마가 얘기해 준 것처럼 그 3시즌에 나왔던 미움받는 사람들을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걸 재밌게 본 이유가 이 플로우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사람들이 한 명씩 정말로 실제로 죽는 게 그리고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는 게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지만 그 이상의 어떤 뭐가 있을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스미더린에는 그 SNS 서비스를 만든 회장이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 그냥 서비스 자체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그 서비스를 아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회장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도 되게 재밌어요. 그 전에는 운영자들, 그러니까 그 사용자들, 그쵸. SNS 사용자들의 어떤 습관, 행동, 행태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네, 행태까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인공 자체가 SNS 안 하고 있는 하니까. 상황이기 때문에 회장이 드러나는 건 저는 좀 재밌었어요. 회장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제작진들도 스스로에게 질려서 약간 이렇게 다르게 바꿔버린 거 바꾼가? 아닐까요? 그럴 수도 아예 안 있어. 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나오고 제가 되게 보면서 그 회장이 딱 나타나고서 계속 보면서 어라 이것 봐라 계속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는 확인하면은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최후의 한마디였습니다. 그래서 찜입니까? 나가기입니까? 찜하겠습니다. 그러면 5시즌은 일단 이걸로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기발이. 이게 약간 그 아까 말한 것처럼 가상 세계가 반복되거나 SNS 소재가 많잖아요.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뭔데 그게 아니야? 그 두 소재가 없는 편을 그러면 제가 뭔데요?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미러 대부분을 되게 좋아해서 하나 꼽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시즌 4에
세 번째 그 악어? 에피소드인 악어를 어.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그 블랙미러의 어떤 단골 소재인 가상현실 VR과 네. 그게 없어요. 소셜 미디어는 없고 그럼 어떤 되게 미디어가 흥미로운 나오죠? 컨셉이에요. 한번 영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거시고요. 부릉부릉. 자, 여기 주인공 여자예요. 여자인데 이름이 미아입니다. 근데 미아가 이제 이 드라마가 이제 나온 기준으로 15년 전에 이 남자친구인 로비라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가요. 그러니까 로드트립 같이 이제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가다가 운전을 누가 하냐면 남자친구가 하고 있었어요. 막 정신없이 막 운전하고 막 약간 막 그렇게 막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이러다가 퍽 하고 누군가를 쳤어. 사람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한 거지. 사람을 쳤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고 있는데 이 로비라는 이 남자친구 캐릭터가 되게 이렇게 좀 철없고 어리고 막 약간 이런 캐릭터로 나와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 사람을 유기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 시체를 사람을 죽였으니 이제 미아는 약간 어떤 양심이 있는 캐릭터라서 안 된다고 막 뭐 어떻게 신고를 해야 돼 막 이렇게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남자친구인 로비 그냥 유기를 하자고 막 어떡할 거냐고 왜 그 전형적인 그 있잖아요. 그 사람 쳤을 때 나오는 이러면서 막 결국은 둘이 시체를 유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미아도 그 유기에 일조를 한 거잖아요. 공범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고 결국은 뭐 연애를 멀쩡하게 했겠어요. 그리고 헤어졌겠지. 그리고 15년 뒤에 이제 지금의 드라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미아가 아마 건축가인가 그럴 거야. 되게 좀 사회적으로도 되게 저명이 있는 사람이고 딸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어쨌든 어두운 그런 뭔가 과거를 갖고 있지만 애써 잊어가면서 지금의 삶에 되게 충실하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가게 돼요. 그래서 그 호텔에 이제 묵게 되는데 갑자기 그 15년 전에 그 로비 남자친구가 자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왜 찾아왔냐 이랬더니 이 사람이 그때 이제 죽은 사람 남자였어요. 이 남자의 부인? 아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아내가 이제 아직도 뭐 잊지를 못한다. 어디 갔는지 모르니까 실종된 거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그런 기사인가 글을 보고서는 이 로비 15년 뒤에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자기는 다 털어놓겠다. 근데 미아는 지금 잃을 게 너무 많은 거지. 왜? 딸도 있고 자기는 사회적으로 너무 저명한 사람이니까 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안 된다고 막 말리고 막 언쟁하다가 몸싸움을 일으키게 돼요. 근데 그러다가 싸우다가 어디 부딪혔어? 네, 부딪혀서 이 로비 죽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부딪혀서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시체를 또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이 사람은 지금 뭐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겨우겨우 해가지고 알리바이를 꾸며요. 호텔 내에서도 막 무슨 포르노 같은 거 틀어놓고 이렇게 막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시체를 이제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고서는 이제 뭐 체크아웃을 했고 별 문제가 없이 나오게 돼요. 근데 같은 이 호텔에서 싸움이 났던 시간에 그 바깥에 거리에서 그 살인 사건이? 아니 교통사고가 나요. 그게 아마 무인 배달 차량인 거예요. 무인 배달 차량이 피자 차량이 지나가던 보행자를 쳐서 사고가 났는데 이 미래의 배경이잖아요.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을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와서 이제 사고 이런 거 기록하고. 근데 미래는 이 사람의 기억을 합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의를 하면. 끔찍해. 이렇게 딱 갖다 대면은 요 모니터가 있어요. 보험이 하는 사람들이 모니터를 조그만 걸 들고 다녀요. 그래서 이 사람의 기억을, 그러니까 본 시각의 기억을 그대로 이제 플레이를 하는 거죠. 아, 그러면 그때 그 목격자들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기억을 생각하시오 이러면 거기에 이렇게 그 나오는 시기를 이렇게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본 사람, 왜냐면 우리가 뭐 너 그때 기억나면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그냥 그대로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정확히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 사람이 기억하는 거긴 한데 이제 말로 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실제로 본 눈으로 이제 그거를 더 정확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고가 났으니까 이 주변에 그 사건을 봤던 목격자들을 다 찾아가서 차량의 실수였냐, 이 보행자의 실수였냐 이걸 따지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뭐 그런 걸 이제 하러 다니는 보험사가 또 따로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도 주인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보험원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목격자들의 뭐 기억을 보다 보니 어떤 목격자가 이렇게 사고를 보다가 이렇게 호텔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에 비친 미아 그 주인공을 본 건데 둘이 서로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그냥 보면 그러면 저 여자가 봤을 테니까 바깥을 봤을 테니까 이 여자의 이 기억을 보면 되겠다. 이래서 이 미아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 기계가 너무 무섭다. 그니까 근데 뭐 되게 있을 법하지 않아요? 뭔가 맞아. 미래에 끔찍해. 그냥 더 너무 뭔가 끔찍한데? 빠르고 너무 정확하잖아. 정확한 기억을 위해서 그냥 사람한테 블랙박스 이렇게 그죠. 하는 그냥 거잖아. 블랙박스인 거지. 너무 근데 끔찍한데? 이거를 어쨌든 합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음. 그거는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미아를 찾아가는 거죠. 이 안 생겼으면 좋겠네요, 어머니. 보험원이. 그래서 이제 미아는 엄청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최대한 그 생각을 하지 않게 근데 그런 연습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생각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기억을 할 때 그 피자 배달 사고 난 것만 얘기를 하려고 엄청나게 집중을 하는 거죠. 미아는. 그게 되겠냐고. 그게 그게 돼? 되겠냐고. 그거. 이제 막 이게 그 개망했다. TV 화면 모니터에 그 재현되는 모습이 진짜로 우리가 평소에 나 이 생각 안 해야지 하다가 하게 되는 그 뭐라 해야 되지? 프로세스? 랑 굉장히 유사하게 재현돼요. 아 진짜? 그러니까 계속 그 생각을 안 해야지 하면서 도로 상황만 계속 나오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 죽인 사건이 나오고 근데 그 롭을 죽인 사건이 나오면 당연히 뭐 연달아서 이런 모든 맞아. 것들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그 나오는 과정들이 막 섞여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막 껴있고 막 이런 거 네, 아니야? 막 그런 거지 되게 와. 막 되게 잘 재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하죠. 궁금한데? 어떡해? 그래서 뭐 이 딜을 이야기를 하면은 또 반전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스토리가 쭉 있는 거니까 요 정도로 하고 과연 그래서 그 모니터에 그 과거가 나왔을까? 그래서 얼마나 나왔을까? 뭐 나왔다면 어떻게 되지? 뭐 안 나왔다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면 시즌 4의 악어를 보시길 바랍니다. 나 포도 받았구나 그러면. 저 이거 근데 너무 재밌어요. 이 에피소드 진짜 재밌어요. 제가 계속 약간 SNS 좀 지겹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넷플릭스, 그러니까 그 블랙미러 보다 보면 가끔 진짜 신선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되게 신선한 에피소드였어요. 신선한 컨셉. 되게 재밌어요 이거. 나는 그게 궁금하네요. 그 모니터의 구현이 어떻게 될까? 뒤죽박죽한 기억을 어떤 식으로 보여줄지 궁금하네. 그래서 재생입니까? 뭐 한번 보죠 뭐. 너무 재밌는데? 찔범이 재생할 거예요? 100% 재생이죠. 예. 너무 재밌는데? 근데 나는 진짜 결말을 보고 싶네.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런 기계 절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절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쵸. 이런 거 보면서 뭐 편하긴 하겠지만 또 사적인 이런 거니까 또 아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이거는 있고. 인간의 존엄을 해치잖아. 존엄 100%의 치지 이게 뭐 인간으로는 왜 살아? 그러면은 끔찍해. 그냥 다 꺼내놓지. 근데 생각을. 충분히 나올 수 있어. 너무 현실 가능해서 약간 소름 돋는 지금도 거지. 약간 증인 같은 거 하면 법정에서든 경찰에서 불려가서 어쨌든 되게 거짓말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하죠. 맹세하잖아요. 그거를 좀 더 팩트로 정말 미아 개 쫄리겠네 진짜. 어우, 정말. 가상 약간 그러니까 가상 공간이나 SNS가 아닌 아닌 것들을 중에 생각이 난 거는 왜 어떤 지금 근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애. 닥치고 춤춰라. 닥치고 춤춰라. 애가 어떤 소아성의 포르노를 보고 자위를 하다가 해킹을 당해서 그 영상이 찍혀요 웹캠에. 아, 그 자위하는 소아성애를 영상이? 보면서 자위를 하는데 그래서 이 해커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이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 외국에선 소아성애 이런 거 보고 하는 게 굉장히 그치. 중대한 범죄니까 너 이거 다 뭐뭐 안 하면 이거 다 퍼뜨려 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서 이 애가 어떤 행동을 하게끔 계속 유도를 하는 건데 그건 진짜 쫄리지 완전. 진짜 쫄려. 그리고 약간 보다 보면 이 애가 되게 진짜 약간 코너에 몰려요. 맞아. 엄청 진짜 진짜 와 몰려. 스트레스 엄청 받고 거의 약간 자살하고 싶겠다라는 맞아, 생각이 맞아. 들 만큼 얘를 진짜 막 몰거든요. 근데 얘가 사실은 엄청나게 착한 아들이고 모범적인 청소년 캐릭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이제 자위를 해서 이제 한번 해킹을 당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하는 걸 보면서 시청자로서 저는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야? 가혹한 거. 가혹해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이 영상 끝까지 보면 싹 사라져? 조금 사라져. 아무튼 네 창마의 추천은 여기까지고요. 네 어쨌든 저는 보신 우리 07이 빼고는 다 재생을 한다고 했으니
오늘 또 뿌듯하게 집에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꽁치리가 이제 네. 영업을 해보시죠. 네. 뭐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약간 좀 비슷한 아이템이 반복되는 에피소드가 아닌 것들을 좀 골라보려고 했는데 이 에피소드를 꼽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 블랙미러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거의 전부 다 디스토피아거든요. 진짜 그게 깜깜해요. 보면 미래가 오면 안 되겠다. 욕 나와. 진짜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제 기억으로는 이 에피소드가 유일하게 약간 유토피아적인 행복하지. 가능성을 던져줘요. 진짜 유일해요. 눈물 난다. 그래서 저는 보고 났을 때 찝찝하지 않고 아 그래 정말 좀 뭐랄까 이런 미래도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조금은 긍정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에피소드를 뽑아왔고 특히 이것이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블랙미러의 여러 에피소드들은 사실은 혼자 보기 좋은 에피소드들이에요. 혼자서 거기에 축 몰입해가지고 나는 어땠을까 생각을 해본다던가 에피소드가 던져주는 반전에 약간 소름 끼치면서 와우 대박 이렇게 혼자 감탄하는 용도인데 이 에피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봐도 정말 좋습니다. 함께 어떤 이야기 나누면서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조금 에피소드를 설명을 하면은 일단은 약간 신기하게도 그 1987년으로 시작해요. 이 이야기는 미래가 아닙니다. 근데 이 87년에 그 특유의 어떤 음악과 의상과 화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복고로 가득 찬 클럽에서 시작을 해요. 거기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있어요. 근데 주인공은 되게 약간 뭐랄까 모범생처럼 보이는 하나도 멋부리지 않은 그런 여자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이 여성이 이름이 요키예요. 극 중에서. 그래서 이 요키가 클럽에 마치 처음 온 것 같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클럽을 마치 좀 배회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엄청나게 매력적이고 되게 화려하고 춤도 잘 추고 되게 섹시한 켈리라는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켈리가 이제 요키한테 와가지고 말을 이렇게 걸면서 마치 일행인 것처럼 막 이제 막 연기를 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켈리를 쫓아다니는 남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찝쩍대니까 이제 켈리가 요키한테 내 친구인 척 해가지고 이제 둘이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이제 좀 이제 같이 그날 밤 이제 놀았는데 둘이 너무 얘기도 잘 통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매력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잘 놀다가 헤어지기 전에 이제 켈리가 요키한테 나랑 같이 갈래? 어딜 가? 우리 집에 갈래? 우리 얘기를 하는 거죠. 데이트 신청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요키가 되게 약간 엄청 그 모범생 같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생각을 좀 하다가 아니 나는 괜찮아 라고 하고 이제 거절을 해요. 그래서 둘이 이제 헤어져요. 그런데 이제 헤어질 때 뭐라고 했냐면 난 사실 약혼자가 있어 이러면서 이제 진짜요? 요키가 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또 흘렀어요. 일주일이 흘렀는데 요키가 또 클럽에 온 거야. 또 클럽에 와서 켈리를 찾아요. 요키가 이제 홀을 찾는데 이제 켈리가 거기 있어. 그래서 또 둘이 반가워서 같이 이렇게 놀다가 이제 이번에는 켈리와 요키가 함께 켈리의 집에 갑니다. 어머나. 그래서 요키가 어떤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나 사실 처음이야. 처음이야. 뭐가 처음인지 first time. 그러니까 뭐 잠자리를 누군가를 함께 하는 게 처음인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여자와 그렇게 사랑을 하는 것도 처음이고 그래서 이제 둘이 되게 아름다운 어떤 밤을 함께 보내고 본인들의 어떤 이야기, 자기의 속 얘기 같은 것들도 막 나눠요. 이때 이제 요키는 내가 사실 되게 연애도 제대로 해본 적 없고 여자를 좋아하는데 여자랑 자는 것도 너가 처음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켈리는 사실 나는 남자랑 결혼한 적이 있는데 그 남자랑은 헤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은 여자를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둘이 이제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고 또 헤어져요. 그리고 또 일주일이 또 흐릅니다. 요키가 또 켈리를 만나러 이제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켈리가 없는 거예요. 그 클럽에. 근데 요키는
되게 사랑에 빠져버렸는데 네. 켈리를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어떡하지 하다가 그 켈리한테 되게 추근대던 남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를 찾아요. 그래서 그 남자한테 가가지고 켈리 못 봤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다른 시대에 가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키는 이 말을 듣고 다른 장소들을 찾아가요. 근데 그 장소로 옮길 때마다 그 클럽의 음악과 거기 클럽에 온 사람들의 의상과 화장과 모든 춤과 유행하는 춤이 계속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그 시대마다 클럽을 구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요키가 2002년도에서 켈리를 만나요. 2002년도로 가가지고 만난 켈리한테 나 너 너무 찾느라 너무 힘들었어 라고 얘기했더니 켈리가 너무 싸늘하게 왜 찾냐 나를 나는 지금 그냥 가볍게 널 만난 거나 나 찾지 마 넌 너대로 살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키가 너무 그 좌절한 얼굴로 나가서 어떤 높은 건물 옥상에 이렇게 혼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되게 밑을 바라보면서 마치 뛰어내릴 것처럼 그렇게 되게 아슬아슬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켈리가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너 죽으려고 생각하지는 마 이러면서 이제 둘이 이제 다시 얘기를 하게 되고 이제 서로 그렇게 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서로 너무 잘 맞고 다시 또 이제 친해져요. 그렇게 했는데 도대체 이 시대가 계속 바뀌는 이 클럽은 어떤 장소이며 이 주인공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이런 이제 의문이 들잖아요. 그 의문이 꿈꾼 거 아니야? 그 뒷부분에서 풀리는데 꿈꿨지? 꿈꾼 거 아니고 아니구나. 여기까지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주면 이 공간은 사실 가상세계였어요. 센주니페로라는 이름으로 있는 가상세계였고 이 가상세계는 시대별로 구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를 여행하는 가상공간을 여행하는 두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두 사람은 왜 이 가상공간을 떠돌게 되었을까?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뒤에 나옵니다. 죽은 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약간 그 애매하지. 알려두면은 재밌는데 맞아. 알려두면 애매하네요. 저는 그 봤는데 설명하기 진짜 애매해. 어떻게 더 홍보를 할 수 있을까? 이거 진짜 근데 좋은 에피소드인데 이거. 클럽의 모습이 궁금하긴 한데. 그래서 아까 그 새우랑 잠깐 얘기하기로는 이렇게 반전이 포인트를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 좀 설명하는 게 달라지는데 저는 이 에피소드를 로맨스로도 되게 훌륭하긴 한데 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 그게 더 컸거든요. 저한테는. 맞아요. 그것도 중요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칠범 좀 답답해 죽어. 죄송한데 죽음 생각했으면 그 사람 둘이 죽어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건 죽은 아니야. 건 아닌데 칠보님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칠보님이 이제 어차피 죽잖아요. 사람은 다. 그쵸. 근데 칠보님한테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해봐요. 무슨 기회? 이 몸뚱아리는 죽어 썩어서 없어질 거야. 어머머. 근데 이 지금 칠보님이 갖고 있는 어떤 영혼, 어떤 뭐랄까 내가 나인 어떤 자아를 따로 분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몸에 있지 않아도 어떤 가상 공간에 약간 USB 갖다 꽂으면 컴퓨터에 있던 파일을 뭐 노트북에 옮길 수 있는 것처럼 정신을 뽑아서 그럼 가상 공간에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가상 공간에서의 내 몸은 누구예요? 아바타처럼 거기에 뭔가가 있는 거죠. 그때 이제 꿀잼이네. 칠봄이 원하는 나이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어머머, 너무 재밌잖아. 그 시대로. 그 시대로. 그럼 영원히 가장 그렇게 재밌게 살면 되는 사랑했던 거 내가 아니야? 가장 아름다웠던 시대로. 어머머. 이 센주니페로가 그런 공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주인공은 다 말하게 되네. 아니야 그거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 그런 어. 공간에서 어쨌든 만난 거고. 그런 공간에서 만난 거죠. 거기는 영원히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약간 데모 이런 것처럼 실험. 체험을 해보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이걸 보고 방금 칠봄은 듣고 영원히 살면 너무 행복하겠잖아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무한의 세계랄까 죽음이 없고 끝이 없는 그 세계가 있으면 그게 과연 행복할까? 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됐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걸 평생 살아야 돼. 끝없이 그냥. 근데 가고 과연 싶은 행복할까? 시간대에 가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더 이상 나는 나이도 들지 않고 그냥 그 예를 들면 뭐
25살로 돌아갔으면 네. 25살의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 영원히. 진짜? 25으로 돌아가서 26, 7, 8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응. 25으로 쭉 사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리고 주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응. 뭐 나만 안 늙고 막 이런 게 음. 아니라 주변 다 똑같이 같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처음에 나오는 클럽 이름이 터스크인가? 그 무슨 클럽이 나와요. 음. 근데 그 클럽, 그러니까 그런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은 되게 쉽게 무료해지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사람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시기를 사니까. 그래서 더 자극적인 무언가를 하는 아. 클럽이 또 따로 있고, 뭐 음. 그런 공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맞아. 내가 만약에 그런 음.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음. 막 이런 고민 또 주인공도 실제로 하거든요. 안에서. 그래서 이 나중에 보면은 지금 두 여성이 사랑에 빠졌잖아요. 이 사랑에 빠지고 난 다음에 이 영원한 죽음 혹은 영원한 삶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부딪혀요. 그래서 결국엔 이 둘은 어떤 선택을 하죠. 죽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직접 확인하세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되게 실제로 제가 최근에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2045년이었나? 그때가 약간 특이점이 온대요. 왜? 인간의 어떤 생명에. 네. 뭐냐면 이제 더 이상 2045년부터는 더 이상 죽지 않는 인간의 시대가 열린다라고 내다보는 과학자들이 있대요. 진짜? 어. 나 죽기 전에 열리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 어머머. 그때가 특이점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화가 된다라는 이 사이클 있잖아요. 이거의 어떤 비밀이 풀리는 거고 늙지 않도록 하는 그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와. 그런데 그 기술이 사실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의 생명과학 기술이 발달하는 이 속도를 보면 못할 것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특이점이 온다.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되게 강력하게 믿는 어떤 과학자의 경우에는 그날을 준비해서 지금 자신의 몸이 갖고 있는 어떤 최상의 어떤 상태, 지금보다 더는 늙지 않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대요. 그 특이점이 올 거라는 걸 아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들으면 그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이라는 게 나라면 뭘 선택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사실 그걸 선택했을 때 제일 중요한 조건은 영원한 삶을 살 때 내가 계속 행복하고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은 뭐예요? 저는 동반자. 그쵸? 동반자. 뭐 그 꼭 그럴 것 같다.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는데 맞아. 동반자가 진짜 혼자가 중요하죠. 맞아. 그래서 그쵸. 저는 샌주니페로 보면서 되게 불안했던 점이 지금은 사랑하는 사이이지만 나중에 헤어지면 나중에 뭔가 어쨌든 사람은 계속 살아 있으면 그러니까 정신이 살아 있으면 변할 감정선도 수밖에 변하니까. 없는 사람이라서 그게 좀 걱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뭐 행복하십시오. 이런 아니면 또 딴 사람 만나면 되니까. 뭐 맞아. 그래도 되죠. 네 맞아. 그게 동반자가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 함께 맞아요. 같이 계속 뭔가를 꾸리고 같이 살아갈 사람? 맞죠. 저도 되게 공감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에피가 되게 왁구가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이라는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선택을 던져놓고 이 선택을 하는 이유를 그 사랑하는 사람이란 조건을 하나 던져준 거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해보게 만든 게 되게 똑똑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조금씩 선택을 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잖아요. 맞아요. 나는 그 등장인물들이 하는 선택들도 다 각자 흥미롭고 되게 말도 되고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냥 지나가는 조연일 뿐이 그냥 직원 1에 대한 선택도 되게 재밌었고 주인공은 뭐 말해 뭐해. 맞아. 그리고 여기서도 약간의 짠한 포인트가 있었던 게 결국 그 샌주니페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현생에서는 삶을 다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이제 뒷부분에 가면서 명확해지면서 그러고 나서는 이 샌주니페로에서 춤추고 놀고 있는 이 젊은이들이 그냥 젊은이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 나이 든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떤 결심을 하고 지금
이 공간에 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한 명 한 명이 되게 입체적으로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7봄은 재생합니까? 찜합니까? 나갑니까? 저는 찜할게요. 왜 찜이에요? 왜 찜입니까? 말해줘요. 저는 일단 저의 취향이 가상 그런 게 나오는 게 별로 싫어요. 현실이 나오는 게 좋은데 SNS도 그렇고 아까 그 기억 보는 기계도 그렇고 되게 현실에 있을 법한 건데 이거는 너무 가상이라 가지고 좀 그렇네요. 아, 근데 나는 현실 세계에서 더 감흥을 많이 받긴 맞아. 했어요. 사실 현실과의 그게 진짜 어. 근데 그 부분을 말할 수가 없어. 그게 그걸 말할 수 없다 진짜. 보세요. 그걸 말할 수가 무서울 없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요? 무섭지 않고 슬퍼요. 그러면 이 가상 세계이자 약간의 어떤 로맨스를 이야기하는 그 로맨스 같이 때문에 좀 보고 싶긴 한데 묶어서 뭔가 추천할 로맨스? 블랙미러? 가상과 돌아올게 되게 좋아하는데 이건 음. 가상 세계는 아니고 어딜 돌아가죠? 이거 시즌 2의 첫 번째 편이거든요. 음. 되게 사이가 좋은 부부가 있는데 네. 알콩달콩. 근데 이 남편이 사고를 당해서 죽어요. 음. 근데 너무 힘들어할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그때는 이제 미래니까 어떤 기술이 있냐면 그 빅데이터 있잖아요. 음. 이 사람의 모든 SNS와 뭐 메시지, 메신저에 나온 모든 데이터들을 다 이제 취합을 해서 이 사람이라는 하나의 인격체를 기술을 만드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뭐 원한다면 처음에 이제 시리 같은 AI로도 시작할 수 있고 나중에는 진짜 이 사람의 실제 정말 똑같이 생긴 로봇을 만들어서 그 로봇에다가 이 AI를 심어가지고 마치 실제 남편인 것처럼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요것도 약간 블랙미러에서 그렇게 흔치 않은 로맨스를 약간 베이스로 한 편인데 저는 되게 너무 슬퍼서 센 주니페로는 약간 좀 아름답고 유토피아스럽고 뭔가 좀 그런 느낌이라면 이거는 진짜 슬프고 약간의 상실감 그리고 마음 아픔 이게 강해서 좀 기억이 많이 남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재밌네. 그거 재밌었어요. 맞아. 그거 진짜 슬펐고 이것도 좀 가능할 것 그리고 같아요. 약간 기괴하기도 했어. 맞아. 그 되게 음. 현실 가능할 만한 설정이 나와서 맞아. 무서워. 예를 들면은 잘 나온 사진을 토대로 이거를 구현을 해서 약간 잘생겨 보이게 뭐 왔다던가 상대방이 말한 걸 또 학습을 바로바로 맞아, 해서 맞아. 바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그건 약간 감상은 소름 하긴 하고. 약간 소름 돋는 돋기는 한데 맞아. 애쉬라면은 이렇게 안 했을 거야라는 말을 듣고 실제로 그걸 학습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또 기계의 한계가 있고 막 그런 모습 보면서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저는 그 에피소드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섹스씬이었는데 왜죠? 왜죠? 아니 그 로봇과 섹스를 하는 거죠. 근데 되게 야해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다. 누가 자기의 뭐 그런 섹스에 관련된 자기만의 뭐 버릇이나 이런 거 절대 안 올리잖아. 그러면 걔는 어떻게 학습을 할까? 헐. 신기하지? 어떻게? 궁금하지? 너무 궁금한데? 그러면? 저 이거로 보겠습니다. 이거 계속할게요. 근데 슬퍼. 슬퍼. 나 마지막에 되게 슬펐어. 막 울었어. 블랙미러는 참 취향에 맞는 걸 고르면 너무 좋은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소재 보다 보면 컨셉 취향이 이런 거 하나는 무조건 걸릴 것 같아. 맞아. 하나는 시즌 걸려. 하나는 무조건 걸리는 것 같고 하나 걸려. 일단 이거부터 재생할게요. 이게 뭔데요? 야한 거요? 돌아올게? 로맨스 돌아올게. 묶어서 네. 보세요. 네, 그럼 돌아올게랑 맞아. 센 센준파랑 그래. 일단 그거부터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블랙미러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뭐 저희 4명의 엄메리랑 3명이죠. 저랑 같이 봐요. 셀보미처럼 잘 들으시고 그 3명 추천 중에서 좀 끌리거나 뭐 본인의 취향이랑 비슷한 그런 편이 있다면 그것부터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니면 댓글로 저도 뭐 많이 본 편은 아니라서 여러분들의 최애를 영업해 주시면 최애 영업해 주세요. 무서운 네. 것만 아니면 맞아. 영업해 주시면 댓글 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블랙미러 편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이만. 안녕. 그 마무리 하나 둘 셋. 두둥.